많은 일반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신의학과 약물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 염려해주는 마음으로 약을 끊어라, 의지로 이겨내라 하는 말을 한답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약을 끊었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경험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있겠지만 가령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듣거나 간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정신과 약물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신과 약물이 중독성依存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게 정신의학과에서는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류의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약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는 될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중독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약 종류와 진단받은 병에 대한 치료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령 우울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십 가지의 우울장애 치료제 중에 중독되는 약은 없습니다. 다만 우울장애 치료 도중에 치료제와 함께 투약되는 보조치료제로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등이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병합된 약물은 중독성이 있고 이런 약들에 의해 중독 의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주기적으로 약물을 조절, 변경하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킨다면 임상적으로 중독 의존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울증을 포함하여 많은 정신의학과 질환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만성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에도 하루아침에 한두 주 약을 먹어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위해 수개월, 때로는 수년을 먹어야 하는 병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치료제가 중독이 되나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질병의 치료 방식이 오래 유지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실 치료제 자체는 의존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오래 먹어서 완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설프게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완치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나아지다가 충분히 안정 유지가 되기 전에 중단해서 증상이 재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위에 이야기하듯이 보조치료제로서 사용되는 약물들 중에 일부가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증상이 개선되고 나아지면 보조치료제들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약물의 치료 특성은 비단 정신의학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질환에서도 크게 두 종류의 약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고 증상이 소실되면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한 성인들이 접하는 약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제, 설사약,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수면제 등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안 되는 약들입니다. 가령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매일 몇 달간을 소화제를 복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튼튼해지기는커녕 몇 달 뒤에는 위장 기능이 더 약해지고 소화제 없이는 소화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흔하게는 진통제와 수면제를 이렇게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만성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시다고 진통제를 오래 드시고 약을 먹으면 통증을 못 느끼니 더 많이 활동하고 무릎을 혹사시켜서 관절이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약을 드셔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치료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안 같은 증상은 우리 몸이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인지하라고 보내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등인 셈이죠. 이를 무시하고 마구 횡단을 한다면 빨간불에 사고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하는 약물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약, 고혈압약, 갑상선약 같은 종류입니다. 대개는 신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호르몬 치료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티가 나는 약도 아니라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치료도 하루 이틀 약 먹는 게 아니므로 지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치료약물들입니다. 하지만 중단을 했다가는 결국에는 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을 중단한다고 바로 통증이나 신체 반응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간 혈당에 의해 신체 혈관과 기관이 망가져서 망막출혈이나 뇌출혈, 신장 손상 같은 당뇨합병증으로 영구장애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중독성이 나타나는 약물은 두 번째 후자의 약물들이 아니라 첫 번째 계열의 약물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정신의학과의 약물도 동일합니다. 질병과 약 종류에 따라 먹어야 하는 시간과 복용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의존증을 비롯한 다른 부작용이 없이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시고 솔직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